안녕하세요. 다이나믹 크래프터를 발표하게 된 김서령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고, 먼저 기존 이미지 애니메이션의 기법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기존 기법들은 구름이나 유체 같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나 머리카락, 신체 동작, 포즈와 같은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동작을 애니메이션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시각적 디테일을 보존하는 것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 비디오 디퓨전 모델인 비디오 컴포저와 이제 i2b 젠 XL도 이걸 만족하지 못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그림처럼 애니메이션 중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그림처럼 생성된 비디오가 입력한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그 시각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시각적 디테일을 보존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투 비디오의 조건부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디오 제너레이션 과정을 조절하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듀얼 스트림 이미지 인젝션 패러다임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듀얼 스트림 이미지 인젝션 패러다임은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텍스트 얼라인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과 비주얼 디테일 가이던스입니다. 이제 텍스트 얼라인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은 시각적 맥락 이해를 도와서 동적 콘텐츠를 잘 생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비주얼 디테일 가이던스는 시각적 디테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존 연구로 돌아와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초창기에는 저해상도 비디오를 모델링하는 VDM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마젠 비디오와 같은 고해상도 비디오 생성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텍스트가 좀 깨지네요. 이후에는 저 비용으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텍스트 비디오 모델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어 신호,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포즈, 캐니 엣지 등을 텍스트 비디오 모델에 도입하는 연구를 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RGB 이미지와 같은 비주얼 컨디션이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어, 비디오 컴포저, i2v 젠 XL 등의 최신 비디오 디퓨전 연구들은 이제 비주얼 컨디션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어는 특정 도메인에만 집중하고, 이제 비디오 컴포저는 시간적으로 일관된 프레임과 현실적인 움직임을 생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i2v 젠 XL은 입력 이미지의 시각적 세부 사항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믹 크래프터를 제안했습니다. 디퓨전 다이나믹 크래프터의 파이프라인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의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가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이와 반대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입력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개의 정적 이미지를 받아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된 이미지 피처 G0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잠재 표현 ZT를 생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파란색 블록 뒤에 회색 블록이 아래쪽 파이프라인에서 와서 뒤에 붙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언급했던 듀얼 스트림 이미지 인젝션 파라다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밑쪽 파이프라인이 듀얼 스트림 이미지 인젝션 파라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 안에 비주얼 디테일 가이던스와 텍스트 얼라인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비주얼 디테일 가이던스는 비디오를 생성할 때 이미지의 시각적 디테일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텍스트 얼라인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 임베딩 공간에 투영해서
비디오 생성에 필요한 문맥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주얼 디테일 가이던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여러 개의 정적 이미지 X에서 랜덤으로 임의의 프레임 XM을 선택하고 이제 인코더를 통해 인코딩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된 이미지 피처를 반복해서 시퀀스를 생성하고 이 시퀀스를 조건부 이미지로 설정해서 아까 봤던 이 파란색 블록, 이 초기 노이즈와 결합해서 이 ZT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얼라인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정적 이미지 X에서 랜덤으로 임의의 프레임 XM을 선택하고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해서 시각 피처 FBS를 추출합니다. 이 시각 피처가 여기 있는 쿼리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쿼리 트랜스포머는 시각 피처를 텍스트 얼라인드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고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시각 피처와 여기서 들어오는 러너블 컨텍스트 쿼리즈 Q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해서 이 FFN을 통해서 최종 컨텍스트 표현 FCTX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위쪽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와서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디노이징 유닛에 노이즈가 추가된 잠재 표현 ZT를 입력받아서 텍스트 임베딩을 조건으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ZT는 다시 노이즈가 제거된 Z0로 변환됩니다. 디노이징 유닛에서는 스파시얼 듀얼 어텐션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셀프 어텐션에서는 디노이징 유닛의 입력 피처맷 F인에서 여기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 각 위치 정보를 다른 위치와 비교하여 학습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에서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서 온 텍스트 임베딩 FTXT와 이미지 입력 피처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컨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은 쿼리 트랜스포머에서 온 컨텍스트 정보 FCTX를 피처 맵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피처 맵 출력을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해서 게이팅해서 특정 정보를 더 강조하거나 억제되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리 컨텍스트 FFN은 최적 출력 피처맵 Fout을 생성해서 다음 단계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텍스트가 깨져서 위치가 조금 헷갈리는데 텍스트 크로스 어텐션과 컨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을 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은 이 왼쪽 박스에 있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쿼리 키와 텍스트 키 KTXT의 내적을 루트 D로 나누어서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로 유사도를 계산한 후에 텍스트 값 VTXT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은 이 오른쪽 박스에 있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쿼리 키와 컨텍스트 키 KCTX의 내적을 루트 D로 나누어서 스케일링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맥스 함수로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컨텍스트 값 VCTX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중치 람다로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 크로스 어텐션과 가중치로 조정된 컨텍스트 크로스 어텐션의 결과를 더해서 최종 출력인 F 아웃을 생성합니다. 이 식에서 람다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람다를 조절하는 실험을 이 논문에서 진행했습니다. 유닛 레이어는 이제 중간 레이어가 주로 객체의 모양과 포즈와 관련이 되고 양쪽 끝 레이어는 주로 비디오의 외관과 관련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중간 레이어에서 람다를 조절하는 실험을 한 결과 이제 람다를 증가시키면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 간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람다를 감소시키면 이 마지막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객체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최적의 람다 값을 찾아서 텍스트 정보와 컨텍스트 정보를 균형 있게 반영해서 즉 프레임 간의 움직임과 객체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이나믹 크래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FBD, KBD, PIC 지표로 실험해 본 결과 이제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이제 KVD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평가 지표에서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다이나믹 크래프터와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기존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젠2는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해상도이면서 이제 장시간에 비디오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왼쪽 풍차 예시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콘텐츠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오른쪽 비틀즈 예시처럼 콘텐츠 표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컴포저는 이 예시와 이제 이 예시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후속 프레임이 초기 프레임과 일치하지 않아서 일관된 비디오 프레임 생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2VGen XL은 이 세 번째 그림과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입력 이미지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비디오를 생성하기는 하지만 디테일을 보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건 논문 저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카랩스는 이 젠2와 마찬가지로 고해상도이면서 장시간에 이제 비디오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여기 호랑이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동작성이 낮은 정지 비디오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큰 동작을 생성할 때에는 이제 정적인 비디오를 생성하거나 흐릿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아워스라고 적혀져 있는 게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이나믹 크래프터의 결과인데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와 다른 모델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텍스트 프롬프트 제어를 통해서 동적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들은 텍스트 모달리티를 소홀히 하지만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자 얼굴 예시에서 보면 여기서 프롬프트로 소녀가 말한다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제 다른 모델들은 입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입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 데이터셋을 필터링하고 주석을 다시 달아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셋의 캡션은 장면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동적 설명이 적어서 모델이 동작을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장면 설명을 이미지 조건으로 그 다음에 동작 설명은 텍스트 조건으로 분리해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다이나믹 크래프터 DCP 모델을 훈련한 결과 이 예시를 보면 이 젠2와 피카랩스는 텍스트를 사용한 동작 제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 DCP는 여기서 더 향상돼서 제한된 분리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Man Waving Hands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이 다이나믹 크래프터를 사용한 두 모델 말고는 이제 손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이미지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더 정교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이나믹 크래프터는 프리트레인된 비디오 디퓨전 프라이어를 활용해서 정적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듀얼 스트림 이미지 인젝션 파라다임을 도입해서 이제 오픈 도메인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오픈 도메인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했다는 건 이제 다양한 도메인의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재구성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위한 텍스트 베이스 다이나믹 컨트롤을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